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이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어진 시간만큼 분석과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 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비트를 나눴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당신은 부터 있을 것이요. 두 번째는 나는 두렵소부터 버릴 거요 까지. 네,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비트를 나눴죠. 첫 번째 부분은 나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내가 내 자산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대사는 뭐 비트 나누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죠. 요 두 번째 부분에 자산, 재산, 자신 뭐 이렇게 비슷하게 글자가 반복되고 또 어려운 말들이 또 확대, 증식, 법칙, 반발, 급속, 소멸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뭔가 좀 헷갈리고 너무 어려운 대사인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조금만 신경을 쓰고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쉽게 와닿는, 오늘 대사는 너무 쉬운 대사입니다, 사실. 네. 자, 그러면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까 비트를 나눌 때 첫 번째 부분이 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내가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옷과 검소한 사람들의 옷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지금 내가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오해를 했고 나는 그걸 착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나는 절대 풍족하게 살고 있지 않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검소한 사람도 파자마 위에 외출복 한 벌쯤은 더 있을 텐데 나는 오직 이 파자마 한 벌로 평생을 살아왔다. 즉 외출복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풍족하게 살고 있지도 않고 검소한 사람들보다 더 검소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이 세 줄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죠. 수전노, 구두쇠, 짠돌이, 스크루지. 그런데 작품의 제목이 뭐였죠? 네, 수전노, 변함없는. 그렇죠? 다 어차피 똑같은 말이지만 이 사람은 결국은 수전노죠. 그래도 어차피 살펴본 김에 끝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이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이 인물의 성격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위에 부분에는 분명 자신은 풍족하게 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파자마 한 벌로 평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인물은 가난한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그죠? 그 아래 대사를 보니까 내 자산, 이미 내 자산이 있고 자꾸만 커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 인물은 부자죠. 그래서 첫 대사 풍족하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풍족하게 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파자마 한 벌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는 부자이지만 검소한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검소하기 때문에 풍족한 씀씀이, 그죠? 풍족한 씀씀이를 하지 않는다. 자, 계속 보죠. 어찌되었든 이 인물의 자산은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이 자산 스스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점점 불어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인물이 그 법칙을 어긴다라면 어기는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자기의 재산 중에서 그 돈을 조금 빼내 쓰는 거죠. 아주 일부라도 그 돈을 빼서 쓴다면 그 법칙이 깨지는 거니까, 점점 재산이 불어나는 그 법칙이 깨지는 거니까 결국엔 자신의 재산은 점점점 소멸된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한텐 지금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어찌되었든 이자가 붙어서 그 돈은 점점 커지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돈을 쓴다면 그 씀씀이가 습관이 돼서 결국에는 이 돈은 점점 줄고 바닥이 날 것이다. 그 삶이 거지가 되는 삶, 그 삶이 나는 두렵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그 전에 오늘의 키워드 뭐였죠? 네, 분석의 연결고리.
그럼 나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 나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결국은 또 무엇을 알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수전노예요. 수전노고 내가 이렇게 돈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돈 쓰는 걸 이렇게 두려워한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을 한 목적이 뭘까요? 간단하죠. 나는 이렇게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날 찾아온 이유, 네가 날 찾아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대사의 목적, 그 목적을 나는 절대 들어줄 수가 없다.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분석했던 것이 결국은 나의 목적을 알게 됐고, 나의 목적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게 됐죠. 그리고 상대방의 목적 또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누구죠? 나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은 풍족하게 살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돈을 써라. 자,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적선을 해다오. 혹은 나를 위해서 돈을 좀 빌려다오. 자, 그러면 상대방의 목적까지도 연결이 되죠. 상대방의 목적은 결국 돈을 빌리기 위해서 혹은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겁니다. 자, 이렇게 나를 알게 되면 나의 목적을 알게 되고, 나의 목적을 알게 되니 상대방이 누군지 또 상대방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 동시에 전 상황은 무엇인지, 즉 전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전사는 간단하죠. 상대방이 찾아와서 돈을 구걸하거나 돈을 빌릴 목적으로 지금 나에게 당신은 풍족하게 사니 나에게 도움을 다오 하고 대사를 한 거죠. 그 대사를 들으면서 내가 받게 될 자극, 그리고 나로부터 나올 반응, 그것이 전사가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저에게 영상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단메일로 코멘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